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택수의 여론 읽기. 매주 금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여권 부문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전 원내대표죠. 네. 며칠 전에 그만뒀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와 그제 양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첫날 500명 대상으로 조사했던 건 JTBC 뉴스룸에 보도가 됐었죠. 네네. 김무성 대표에게 오차범위 내 19.1대 16.8로 오차범위 내에서 2위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네. 어제 하루 더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조사를 했더니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19.2%, 김무성 대표가 18.8%, 0.4%포인트 차이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지난 6월 달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계속 김무성 대표가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2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이게 바뀐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 저희가 이제 월 단위로 여권, 야권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6월 달에는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나마 원내대표 하면서 많이 오른 것이었는데요. 5.4%였었고 5월 달에는 3.4%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른 게 5%대였는데 이번 사태에 들어서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의 20%에 근접한 19.2%로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여권 안에서 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뭐 3.4, 5.4, 뭐 10%를 넘지 못하는 뭐 이런 수준을 밑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오히려 더 체급이 커졌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역별로 좀 살펴볼게요. 그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어떻게 분포가 좀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 때 이대로 가다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 공천을 못 받거나 아니면 본선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실제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26.3%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광주 전라 지역에서 27.7%. 왜냐하면 이 조사가 여권 지지층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응답자들한테 다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권 잠룡들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는 아무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지금 대척점에 있고 오히려 야당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그러면서 야당 지지층에서 특히 광주 전라 지역에서 27.7%로 높은 지지를 보냈고요. 네. 강원도도 샘플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아무튼 33.9%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네. 대전, 충청, 세종이 23.9%. 서울, 경기와 그다음에 김우성 대표 고향인 부산, 울산, 경남 이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나서 네.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대척점에 서면서 내년 총선 우려를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지표만 봐서는 미래 권력으로서 또 차기 TK 주자가 지금 김문수 지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총선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네. 정당 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많이 높은 반면에 야당 지지층,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27.2%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10.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네. 나머지 정의당이나 또 기타 정당 지지층에서 다 모두 20% 중반으로 나타났고 무당파층에서도 22.6%로 매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 또 진보층에서 각각 25.3, 29.4%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8.6%로 전체 지지율보다 절반가량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 구보수, 그러니까 신보수와 구보수를 좀 구분하자면 구보수에서는 조금 이 지지율이 좀 낮고 중도 혹은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새로운 패턴이 네.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별로 보자면요. 그 당초 기자들 사이에 알려진 바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주겠냐. 아마도 네. 경선을 붙여서 대구 경북에서 그 경선 탈락하는 그래서 굉장히 네. 큰 정치적 시련을 안길 것이다라는 게 여의도 정치부 기자들의 대체적인 네. 분석인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네. 대구 경북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 뭐 그 비슷비슷하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유승민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권 잠룡 그 후보들 중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과 좀 표를 많이 반분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또 김문수 전 지사와 표를 반분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습니다만 1위를 차지 못했는데 네네. 다 오차 범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 그리고 대전 충청 세종에서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여권 내에서는 1위로 치고 올라갔고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에서는 9.8%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했는데 문재인 대표를 투표했던 사람들은 30.3%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해서 아무튼 야권 지지층에서 지금 몰표를 받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구보수 진영에서는 역선택 효과이기 때문에 네.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거부권 사태 이후에 지지율 상승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게 민심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 2위로 한 계단 내려갔어요. 전반적으로 네. 지역별로는 좀 분포가 어떤가요?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김무성 대표는 역시 부산, 울산, 경남에서 23.9%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25.7%로 0.6%포인트 차이로 지금 2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근소하긴 합니다만 17.4, 19.1 이런 식으로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원내대표 1위로 달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가 네. 관건인데요. 네네. 지금 워낙 그 사건의 중심에 한 10여일 동안 섰기 때문에 네. 지금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지지율이 그에 따라 높아진 건데 향후에 유승민 원내대표와 관련된 그 보도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네. 지지율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고무적인 거는 TK 지역하고 그다음에 네. 연령대별로 40대에서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TK 지역과 그다음에 캐스팅 보트 연령대인 40대
연령층에서 매우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는 거는 이 지지율이 이 모래 위에 쌓인 지지율이 아니라 좀 견고한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나름 뭐 좀 길게 갈 수도 있는 지지층 형성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0대가 30.7%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한국 사회의 그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이렇게 허리로 받쳐준다면 유승민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에서는 김무성 대표와의 간극을 차이를 더 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의 양이 지금 이제 관건인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 무건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한테는 무건이 필요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네네. 보도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 계속 회자가 되고 보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김무성 대표와 오차 범위의 접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1위로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뭐 평상시 하던 그 의정 활동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 그리고 뭐 대구에서 총선에서 모두 살아 돌아오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 이런 것들은 계속 하겠지만 인터뷰는 다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더 부각하거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서 이후에 보도의 양에 따라서 유승민 대표의 지지율도 조금 바뀔 등락폭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퇴하기 전에 조사한 건데요. 저희가 7월 6일 날 조사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조사가 이제 2차 조사했었는데 1차 조사와 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사퇴 반대 의견이 49.4%였고요. 찬성이 35.7%. 찬성 반대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찬성이 지난 1차 조사보다 4.2%포인트 증가했고 또 반대가 지난 1차 조사보다 3.6%포인트 증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찬반이 늘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7에서 14.9%로 지금 뭐 그 100명 중에 한 85명가량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거고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굉장히 적게 나타난 걸로 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돼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건데 아무튼 새누리당과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구보수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좀 많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계층에서는 모두 반대가 굉장히 늘었다는 점에서 2명 중에 1명이 아무튼 사퇴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동정심도 유발이 됐고 그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오른 건데요. 아무튼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제 거취와 관련해서는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아무튼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박 대통령은 지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뜨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국정수행 지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좀 밀어내는 형국이었었죠. 좀 공세적인 형국이었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좀 그 수세적인 입장이었었고 피해자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주간 집계가 37.3%였는데 어제 기준하면 32.8%. 가장 저점이었던 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났던 수요일이었죠. 32.6%까지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바닥을 치고 어제는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32.8%였고요. 오늘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32%. 저희랑 거의 근사한데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진 수치입니다. 저희는 월화는 좀 강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대략 저희도 이번 주 주간 집계 오늘까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한 2, 3%포인트 하락할 것 같은데 비슷한 양상이었었고요. 부정평가는 저희가 어제 62.7%였는데 갤럽이 59%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 분포가? 수도권은 전체 지역과 비슷했습니다. 서울이 30.2, 경기, 인천이 31.6이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50% 미만으로 45.8%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 영북이 50%, 60%를 좀 넘어서야 네. 30% 중후반으로 갈 수가 있는데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긍정평가가 36.9%로 매우 낮아졌고 부정평가가 58.1%로 아무튼 지금 PK 지역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에 고정 지지층만 남아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그 굉장히 좀 뜨겁게 그 결집했던 메르스로 완전히 그 추락했던 지지율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살짝 모였다가 다시 또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주로 이 박근혜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이유들은 좀 어떤 것들이 꼽혔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메르스 사태가 많이 올랐다가 그게 조금 최근 들어서 메르스가 조심해지면서 2, 3위권으로 떨어졌고, 네. 결국 이제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튼 지금 당청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요번에 좀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거고, 과거에 새누리당에서 세종시 수정안 원안 갈등이 심했던 2010년도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에서 22%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대략 친이와 친박 지지율이 반분이 됐던. 네. 그래서 한 20% 초반을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최대 고정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와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잘 해주길 바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30% 정도가 이제 고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딱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중도층이 지금 이탈을 했던 거였는데 총선만 보자면 이승민 전 원내대표 역할이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연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과거 대선 때 김종인, 또 이상돈 이런 좀 중도 개혁적인 분들을 영입하면서 중도표를 흡수했었는데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당청 관계 갈등에서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내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서 국민들한테 뭐 심판해달라, 이 여권의 그 원내 사령탑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뭐 등등의 얘기를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튼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서 지난주 37.3%까지 회복했던 모처럼 회복했던 지지율을 다시 좀 많이 까먹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아까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 인심을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찬성이 40.8%였는데 반대 의견도 36.6%. 이 계층이 이승민 전 원내대표를 미래 권력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미래 권력으로서 이승민 전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튼 당청 간의 갈등 과정에서 조금 실망한 그런 세력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40% 중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뭐 경제 활성화복 그 빨간 옷을 입고 지금 뭐 무슨 사력을 다해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메르스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여태까지 하지 않았고 취임 초부터 제기됐던 불통의 문제, 전혀 소통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부호가 좀 찍히는 상황인데요. 연령대별로는 좀 여전히 좀 고연령층이 지지율이 높고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6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높고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50대 연령대가 42대 52가량으로 10%포인트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나머지 20, 30대는 여전히 10%대 중반이고 40대가 24.4%. 40대가 30% 정도를 유지를 해야 30% 중반이나 후반으로 올라설 수가 있는데 지금 40대가 굉장히 낮아진 측면.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가장 많이 지지했던 계층이 또 40대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70.2%가 40대에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전히 40대가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70.2%가 현재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10명 가운데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그 터닝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지지율에 굉장히 큰 적신호가 켜졌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올 성장률도 결국 2.8% 정도로 2%로 낮아진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40대 연령층 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 복만 입을 게 아니라 실질적 경제 활성화가 돼야 이게 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자, 정당 지지도를 좀 살펴보죠. 정당 지지도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38.7이었는데 이번 주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유승민 박근혜 대결 구도가 일종의 흥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40.3%까지 올랐었는데,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수요일 목요일은 좀 떨어졌습니다. 39%대로 떨어졌는데, 아무튼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오른 수치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갤럽도 4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초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이제 30%로 다시 올라섰는데, 주간 집계는 지난주와 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갤럽에서 조금 전에 발표한 거는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는데, 지금 혁신위원회 활동이 당내 기존 의원들하고의 그 입장차가 워낙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청와대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데요, 새누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그 39.1%가 새누리당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으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의당 지금 뭐 계속 대표 경선 중이고 아마 오늘 정도에 결론이 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4%대로 조금 떨어졌는데, 어제 기준은 5%로 뭐 미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체면 치레할 수 있는 전당대회 효과가 좀 반영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당대표가 지금 이제 노회찬, 신상렬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당대표가 뽑히게 되면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돼서 지금 5%보다는 조금 더 오른 수치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 친박 비박 갈등,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친노 비노 갈등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격화하면서 사실상 차라리 그냥 4당 체제로 가는 게, 다당제로 가자 뭐 이런 주장도 정치권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탈당, 어제 그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00명 정도가 집단 탈당하면서 뭐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중도 신당의 출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돌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지지 정당 없음, 그러니까 무당파층은 계속 그 30%대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4.1%의 무당파 지지층인데요. 지금 무당파가 4.19 재보궐선거 이후에 새정치연합이 0대4 패배했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대해서 조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계층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100명의 당원이 집단 탈당은 했지만 지금 문제는 현역 의원이 탈당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연말로 가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 태풍 속의 찻잔 같습니다. 지금 뭐 가시적인 의원들 탈당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도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았다면 친박 세력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당도 분열하고 야당도 분열해서 내년 총선이 4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으로, 여야 지금 1, 2당만 보면 물론 정의당도 있고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분열된 채로 다당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엿보였는데,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새누리당은 지금 그거는 좀 잠복이 된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혁신위원회 활동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박지원, 김한길 이런
비주류 세력들이 지금 검찰 수사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이거 순원 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네, 박원순 시장이 어제 기준하면 19.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19.3%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0.4%포인트 차이고요. 문재인 대표도 이번 주에는 16.5% 어제 기준한 건데요. 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2강 1중이었는데 지금 3강 체제로 다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아무튼 대중교통비 인상 문제 때문에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메르스가 좀 주춤해지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다시 10%대로 떨어졌고요. 네. 김무성 대표도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가 좀 진정대로 돌아서면서 다시 약간 회복을 하면서 주초 중반에 3위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2위로 올라섰고요. 네네. 문재인 대표도 아무튼 지난주보다는 약간 회복한 16.5%고 그 다음에 안철수, 정몽준, 김문수, 안희정 나머지 중하위권 주자들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그 여야가 동시에 비교되는 이 주자들 가운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포함이 안 됐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간 단위로 했었을 때 지난달 6월 말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큰 강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함 안 시켰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포함을 시킬 예정인데요. 일간 주간에 포함이 될 텐데 결과는 아무튼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야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김무성, 그다음에 정몽준, 김문수 등과 표를 나눠야 되고 나눠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박원순, 문재인,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표는 야당 지지층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야 구도에서는 아마 중하위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여당 안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점유하고 있지만 여야 동시에 비교한다면 그 수준은 굉장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야권에서 보면 김부겸 전 의원이 지난달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10.2%로 3위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 9.3%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야당 내에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인 것처럼 근데 여야 전체에 놓고 보면은 한 3%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는데 아마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박원순 시장, 김무성 대표 어떻게 분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10대, 20대에서 26.2%로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19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그다음에 30대에서 21%, 40대에서 25.4% 이렇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50대, 60대에서는 역시 김무성 대표가 각각 29.7, 41.6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30대에서 31.3%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에서 20%로 2위, 그리고 40대에서 16%로 역시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 60대에서는 3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지 정당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고연령대의 그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확 몰리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60대 이상은 역시 보수 성향이고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략 2명 중에 1명 꼴은 김무성 대표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지금 관계가 썩 나쁘지는 않죠. 그렇다고 좋지는 않지만 머리를 계속 숙이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표랑 워낙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대 이상, 그리고 새누리당 고정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낮은데, 아무튼 여당의 그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 표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도 약간 야당 성향인 경우고요.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수 색채 가장 강한 분이 김무성 대표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지지를 대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60대 지지의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도 좀 겹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좀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그 그림자,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김무성 대표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지지율 안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대권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는 YS맨이었지만 YS 지지율이 뭐 거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관전자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왜 저렇게 대립각을 못 세우고 지금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느냐 생각을 하겠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고정 지지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소위 이제 그 여의도 정치 아니면 지식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무성 대표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왜 저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하면서 줏대 없는 정치를 하나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분석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전략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표를 끌고 가야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그 몸을 낮추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문제는 경선인데 경선에서 아무튼 보수 성향의 당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민심에서 많이 앞서가야 당심에서 처짐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당심은 김무성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정치에 미묘한 그런 그 포인트가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